잘키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8월 4일입니다. 아이들 기말고사가 아직 진행 중인 학교도 있고요. 아직 다 끝나서 이제 뭐 휴가를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들과 같이요. 또 휴가철이고요. 근데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이곳 원주에 살면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온 적은 첫 경험인 것 같은데요. 그 많이 온다는 건 순간적으로 내리는 거 빼놓고요.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덥지 않아서 참 좋은데요. 농사일이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강원도로 피서 왔던 분들은 비 때문에 일단 시원한 건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그 휴가의 정취를 즐기는 데는 무리한 점이 많아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쪽 남쪽 지방, 제가 제 구독자님들 분 중에 저에게 커리를 받아서 진행하는 분은 저기 제주도서부터 뭐 물론 이렇게 육지 부산 그쪽 라인 밑에 라인부터 쭉 해서 우리나라 최전방까지 다양하게 제 커리를 받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통화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산 쪽은 지금 또 덥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이쪽 그 강원도 실정은 그냥 얘기만 듣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는 전국이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설악산 가다 보면 한계령 꼭대기, 그 휴게소에는 전국이 아무리 더워도 거기다 하루만 차를 세놓고 1박만 하시면요 진짜 시원하거든요. 서늘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또 저쪽에 사북, 고안, 태백 쪽 대표적으로요. 거기는 추워서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소식 친구들한테 보면 밤에는 우리가 겨울옷, 그러니까 가벼운 이렇게 옛말로 개옷이라 그러죠. 털로 짠 티셔츠 정도는 입어야지 덜 떨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북 고안을 넘어서 태백으로 가는 그 산 꼭대기 고개가 만항제라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곳 이렇게 터널도 뚫었지만은 그 만항제는 해발 1400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도로가 있는 곳이죠. 그곳은요,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밤에는 추워서 못 견뎌요. 그리고 비가 안 온다 그래도 한밤중에는 20도 이하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 시원한 곳에서 하룻밤만 지내도요, 이게 힐링일 거예요, 이 더울 때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화해서 지금 많이 덥냐, 이쪽에서는 원주 쪽에서는 하악거리고 지금 죽겠는데 밖에 많이 덥냐 이러고 있어요. 약 올리는 거죠. 그만큼 시원한 데서 또 그 밑에 만항제 거기 가면 이제 할매 닭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리 더워도 그 뜨거운 오리탕 닭탕을 이렇게 먹다 보면 땀이 안 나요. 시원한 데서 겨울 음식을 먹게 되죠. 따뜻하게. 닭도리탕이 겨울 음식인가 여름 음식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제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뭐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켰으니까 뭐 별 문제 없이 지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상담을 받고 커리를 주고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요, 그 상황이 너무 암울해요. 이 암울하다는 것이 일단 커리를 주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들의
과목별 상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 보면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게 국어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한다. 그래서 그럴 때 아이들이 공부 진행할 때 얼마나 개인적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가 수학을 배운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교실에 가서 이렇게 배울 때 선생님이 칠판에 계산을 문제를 이렇게 띄워놓고 그 과정을 계산을 이렇게 써주잖아요. 쭉. 자, 이렇게 해서 뭐 2분의 3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이해를 못해서 못 따라가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선생님의 그 칠판에다가 적어놓은 연산의 속도를 못 따라가서 답답해가지고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상당한 수가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죠.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에만 자꾸 방점을 두고 공부를 이상하게 하다 보면요, 아이의 연산의 속도는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줄 써가지고 4줄 계산 과정 쓰고 5줄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낼 때 아이의 계산 속도는 2줄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커리를 짜주다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라도 부모님들에게 이런 소식을 좀 전해서 내 아이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꼭 점검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수학 문제고요. 예, 국어. 그래서 국어 커리를 짜줄 때 뭐 어느 책을 사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설마 하고 이제 물어본 게 그냥 가슴에 와서 콱 내려앉는 게요. 아이들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요, 아이들에게 중학생에게는 중학교에 맞는 지문을 줘서 번역을 이렇게 한다면 그 번역을 할 때 가장 그 장애가 되는 게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단어를 모를 때 안 된다. 당연히 그렇죠. 자, 영어 지문에서 단어를 모르면 번역이 안 되니까 독해도 안 되고 내용 파악도 안 되겠죠. 그런데요, 국어 지문에서는 우리가 영어 지문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탁탁 치고 처음 보는 거니까 튀어나오니까 사전이라도 찾아보잖아요. 근데 국어 지문에서는요, 이게 큰일이 발생한 게 자기가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뜻을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읽을 줄만 아는데 거기에 포함된 어휘 뜻을 모르니까 이거 영어 지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국어 지문에서 모르는 어휘가 몇 개만 돼도 영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몇 개가 된 거하고 똑같이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한글을 읽을 때 내가 왜 읽어요? 뜻을 알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걸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건 단어를 찾아보게 했어요. 줄 긋고 사전을 꺼내서 이렇게 그 사전을 찾아서 뜻을 알아서 한 지문을 읽어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요즘 애들은 아예 사전이라는 걸 가져가지 않잖아요. 학교는 물론이고요, 공부하는 책상에는 아예 없죠. 대신 있는 게 있어요. 번쩍번쩍 더 이렇게 펼치면 번쩍번쩍 하는 거. 학교에도 가져가고. 그래서요, 내가 상담하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이러면 아이들은 뭐 사회적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얘기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도 가잖아요. 근데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읽고 해야 되는데 설명하다 보면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다 보면 과목별로 출제 범위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수학의 출제 범위는 하고 너 혹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물어보면 뭐 거의 다 몰라요. 수능 출제 범위요.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이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대충 어설프게 맞추면은 또 제가 가만히 안 있죠. 그죠? 틀릴 수 있는 것도 물어봐야죠. 그럼 국어 출제 범위는 알고 있느냐?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학교 안 다니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냐? 분명히 얘기는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요즘 애들은 뚜껑이 열려 있다 그랬죠? 집중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뚜껑이 요만큼만 열린 애들도 있고요. 한 반쯤 열린 애들도 있고, 아예 뚜껑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주의 깊게 듣고, 뭐, 그러려니, 이렇게 들은 거예요. 국어, 수능 국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부모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도. 수능 국어 출제 범위 아시는 분 거의 없으리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출제 범위는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어휘력을 부족하면은 그걸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공부를 하는 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출제 범위도 모르고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국어 영역의 출제 범위는요, 모른다? 그럼, 그거는 이렇게 수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정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어는 범교과 과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질문이 없어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너 범교과 과목이 뭔지를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수능을 보는 뭐 삼수생도 몰라요.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범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호랑이야. 그러면 예. 그럼 호랑이 교과목이라고 들어봤냐? 그러면 아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요즘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한강이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범람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냐? 그건 들어봤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뭐라 블라블라 얘기해요. 자, 뉴스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한강이 범람하니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이 범람한다는 뜻을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빠져 죽죠. 그 범자하고 범교과의 범자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범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어떤 애들은 밥그릇이요, 범랑,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 범람을 갖다 범랑으로 밥그릇으로 알아듣는 애들은 명품만 좋아하나 봐요. 어쨌거나요, 교과 범위를 넘어서서 출제된다, 이런 뜻을 알아듣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건 끔찍한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우리 국어교육 좀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왜?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책을 읽어도요, 그냥 읽어요. 늘 보던 글씨니까 읽을 줄 아니까 뜻을 알 거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읽어요. 아무리 독서를 많이 해도요, 옆에 사전이 없이 독서하는 애들의 그 독서를 믿지 마세요. 그건 거의 삽질에 가깝습니다. 예전 애들은 안 그랬어요. 적어도 책을 읽으려면 내용 파악은 하고 그런 뜻이구나 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요, 책가방 안에 제대로 된 사전 없어요. 있는데 넣고 다니다 보니까 뭐 잉크병이 깨져가지고 반이 잉크,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엉망이 된 그 너덜너덜한 사전을 가지고 항상 벗삼아서
자기가 읽는 지문에서 내가 혹시 잘못 알아듣는 거 있을까 하고 뒤적하면서 공부를 장기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요. 어떤 지문을 읽어도 왜곡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국어, 어휘적인 지식이 드물면요, 사기당하기 딱 맞아요. 사기당하기. 잘 아는 놈들은 기가 막히게 속여 먹어요. 문서를,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게 씁니다.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구나 하고, 나중에 어휘 하나하나 한자어의 뜻을 알아가지고 번역을 이렇게 했을 때는 뒤통수를 되게 맞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단어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건 훈련이 돼야지 되거든요. 아마 제 이 영상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출판사 사전 출판사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장님들이 좋아하든 말든 우리 아이 공부하는 건 관계없거든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일 하지 말아야지, 설마 이런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장담을 하고 강력히 추천을 하는데요. 영어 공식,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부터 해결을 하자. 우리말은요,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말 속에는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자. 어떤 유튜버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 에이즈거든요. 그걸 또 전부 다 한문으로 다 써놨어요. 그것도 한자어거든요. 후천성. 이것도 영어 단어는 그냥 영어 단어 나열이에요. 간단한데. 우리말 그렇게 어렵거든요. 한자어 때문에 아주 비극이에요. 어떤 명사를 만들어도 꼭 한자를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수학도 그렇잖아요. 적분, 미분, 영어는 안 그런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전부 다 한문이에요. 애들 헷갈리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국어가 안 되면 전 과목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영어는 물론이고요. 더 한심한 거는요, 국어가 안 된 애들이 기본적인 영어를 뛰어넘어서 토플, 토익 할 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일단은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국어입니다. 국어.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읽게 놔두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도 아이가 읽을 책을 어머니가 미리 읽으시면서 이거는 참 모를만한 단어다 하는 건 어머니 눈에는 띌 거예요. 또 물론 잘 찾지도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한자어, 한문이 아니면은 번역이 안 되는 우리나라 말 동그라미를 치세요. 쭉 치고 아이한테 이거 아냐고 물어보라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모르면은 빨리 사전 찾으라 그러세요. 그것도 모르고 책 읽거나 말하니까요. 근데 아이들 보고 너 모르는 어휘 찾아라 이랬을 때는요, 30%도 못 찾아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찾으려니까 다 찾아야 되네. 그러니까 어떤 한 지문을 읽으려면은 한나절이 걸리죠. 짜증난다고 안 해요. 근데 그거 건너뛰고는 전 과목의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적어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전 과목에 걸쳐서 우리 한글로 된 글씨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한자. 이거 뜻 모르고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또 잘해요. 방송 보면 외국인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두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말에는요, 아주 애매한 말이 많아요.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쁘다. 이 6자.
짧게 표현하면요, 다른 말로 또 무수히 표현을 해요. 돌대가리, 대가리가 나쁘다, IQ가 낮아, 뭐 별별 얘기 많잖아요. 심지어 왜 일본어까지 써가지고 빠가야로, 빠가 다.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쓰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주면 빠가는 없겠죠, 영어 말로. 돌대가리, 스톤헤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머리 나쁜 애를 쟤는 뇌가 나쁜 애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랬다가는 말한 사람이 또라이 취급당해요. 영어에는요, 우리말에는 그냥 뭐 대가리가 나빠, 꼴통이야 이러지만, 그 영어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집어주는 어휘가 있거든요. 브레인, 헤드,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불명확한 말들이 많죠. 우리 이발소를 가는 것 같아, 뭐 머리 자르러 간다, 머리 자르러. 서양 사람들끼리는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그대로 번역했다가 머리를 여기 자르나요? 헤어컷이라는 그 딱 맞는 외국에는 어휘가 있는데, 우리는 머리 자르러 간다. 한 사람도 나 머리카락 자르러 간다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리나라 말은 애매모호한 게 많아서 한자어를 사용해서 딱딱 지정을 해줬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한자어까지 도입을 해가지고요, 애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 있어요. 외국 애들은 자기네들 그 영어에는 그냥 어휘가 그냥 어휘기 때문에 뜻 알으면, 그냥 모르면은 번역도 안 되고요,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읽을 줄 아는데 뜻을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한글에는 뭐 심오한 뜻이 있어. 에이, 그러니까 그 심오한 뜻 때문에 지금 학력을 신장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어릴 때부터 무슨 책을 읽을 때는 꼭 영어 책을, 영어 사전을 옆에 두고 읽게 하고, 전자사전은 하지 마시고요. 전자사전 회사 분들이 뭐 지금은 없죠, 그죠? 스마트폰 때문에 다 사라졌겠지만, 자, 어휘력을 자기가 모르는 걸 일단 읽어서 인지하고 배웠다면 그걸 오랫동안 그런 어휘가 반복이 돼야 자기한테 유지가 되는데요, 워낙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많이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이럴 때는 뭐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하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뭐 강원도 배운다면 강원도 하면서 사전을, 종이사전을 넘기면서 한동안은 머릿속에서 읊어줘야지 그것이 그나마 지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적어도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머릿속으로 많이 되새기게 해 주어서 그나마 어휘를 많이 알도록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휘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께서는, 또 부모님께서는 아이 교육할 때 과목별 뭐 성취도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 바탕에는 어휘력이 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이거 없이 좋은 공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시켜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여름철이고요, 덥고요, 휴가철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 공부시킨다면요, 휴가도 적당히 즐기고 아이를 면학 분위기 쪽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면 물론 그런 여유가 없겠죠. 힘드시겠지만 하루 한 땀 한 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 줄 때 아이는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 이 더위에 영상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